시군단이 체리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모르면 본인이 대표하면 돼요. 모르면 이게 여러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순천이잖아. 순천 여러 농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농가들이 제대로 체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본인이 순천 대표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럼 어디로 공지가 돼요? 기술센터로 다 갈 거예요. 네, 센터로 가가지고 센터에서 각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표를 안 가고 저는 이제 뭐 고문 형태로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시군단위 대표들이 이제 다 회장부터 해가고 다 하니까 저는 이제 예산군 대표는 회장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군 회장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자문위원이나 뭐 이런 형태로 자문이나 기술 뭐 네, 그런 형태로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체리에서 생산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아마 조금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년부터 더 체리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아, 내년부터요? 예, 그래서 다 돼요, 장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나만 뺄 줄 알고. 협의체에서 좀 큰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시군단위에서 얘기해봐야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협의체에서 좀 큰 소리 좀 낼 수 있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있는데 연락이 가면은 무조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회장님, 이게 영주에서 한다니까 제가 좀 깔짝지근한 부분이 좀 아니, 있습니다. 영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장이 원래 원주였어요. 원주 담당자가 하다가 걔는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 그 기술센터 담당자가 이제 지금 회장으로 갔고 거기 또 원주 그분이 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갖고 지금 영주가 맡고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 사람들은 시군단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라 해가 하고 그 사람들은 물러나고 한 다음에 이제 시군단 대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주는 지금 누구 대표가 있습니까? 네. 그냥 공무원 아니 공무원 말고 네 있어요. 따로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김 누구더라. 네. 옛날 그 회장 아니에요. 네. 발족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네? 발족 시기가 올해부터 이제 발족을 할 거예요. 아마 6월, 7월 달경에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좀 아직 이제 준비 단계고 그래가지고 7월경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되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선은 여기 뭐 지역적인 걸 떠나서 어차피 이제 체리 쉽게 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든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체리 기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 다 등록돼 있거든요. 뭐 들고 경영계 왔잖아. 등록 안 돼 있어요? 병역체 처음 할 때 체리가 아니고 들깨요. 그럼 가서 말씀하시면 되죠? 변경한 거. 아, 바꾸면 돼요? 가서? 경영체에다 바꾸면 돼요, 체리. 그거 원칙대로 안 하면 지금은 걸리는데 아, 그래요? 빨리 하세요. 네. 작물하고 딱 그래야 맞아요. 과수원으로 등록돼요. 빨리 가서 해야 되겠네. 네. 그냥 전이 아니고 과수원으로 다시 바뀌어요. 거기 과수라고 지목 변경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지목은 전답인데 답이잖아요. 지목이 네. 거기 답이죠. 답인데 과수원이라고 옆에가 또 다시 떠내요. 과수가 네. 왜 이렇게 과수로고는 돼 있어요. 저희가 감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과수로고는 돼 있는데 체리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과수원으로 되면은 보상가가 달라요. 만약에 일 생겨서 예, 뭔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과수원으로 되도록 등록을 하세요. 아, 근데 내가 체리 가서 바꾸면 전화라도 되는데. 하면 아, 전화. 전화로 가서. 농품사에 품질 예, 예. 농산물 품질 관리원인가요? 예, 예, 그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시군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그 담당자 나 어딘데 그 담당자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우리 몇 번지인데 내가 이제 체리를 심었는데 옛날에 내가 들깨로 돼 있다.
체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이가 아니고 물어봐요. 본인이 이제 본인 확인한 다음에 바꿔줘요. 그런데 이 왜냐면 그런 것도 나중에 나와봐요. 이 과수원 보상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하고 과수원하고 보상가가 다르기 때문에 과수원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나와. 지금 저 농지 실질조사 지금 하고 시작했어요. 네. 네.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농지 실질조사. 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힘들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뺏진 않고 세금을 좀 물리죠. 빨리 팔아라. 만약에 그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네. 어디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체험은 체험은 그냥 하면 돼요. 내가 그냥 기술센터에다 하는데 네. 기술센터에다 하게 돼 있는데 기술센터에다가다가 거기도 체험 협의회가 있어요. 체험 연구회, 뭐 체험 협의회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거기다 같이 해놓고 나 이거 체험 하려다 그러면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럼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농촌체험 등록을 해야 돼요. 농촌 체험을 그러면은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에다 세무서. 세무서에다 사업자를 내고 거기다 농촌체험 등록을 하고 내가 농촌체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냐면 기술센터에 가르쳐주니까. 그럼 제일 먼저 기술센터 가서 내가 체험 농가 할 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개별 그걸 하고 사업자 안 냈어요. 사업자 등록. 아직 안 했어요. 사업자를 일반으로 내면 안 되고 면제. 연세를. 면세로 그걸 세무서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농산물 생산 지금 판매하고 지금 당장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예. 내고 우리가 체험 체험을 빼고 농촌체험도 넣어야 되고 농촌 체험을 넣고 네, 체험도 넣어야 되고 농산물 생산 과일 판매. 판매도 넣어야 되고 농산물 생산 판매. 과일 판매 하잖아요. 예. 아직 안 하지만 네, 근데 과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과일 판매, 과일 생산, 뭐 과수원 이렇게 하고 무조건 면세를 해달라고 해야 돼. 여기 있는 주 면세를. 멤버가 또 네.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 볼펜을 꽂아요. 여기 볼펜이 있고. 색깔 시군별로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 돼요. 농촌체험은 거의가 다 100% 카드 결제예요. 카드 결제 때문에 카드를 무조건 카드기 있어야 돼. 네, 카드. 가맹점. 카드 가맹점을 가입을 해야 돼. 세무서 가서 농촌 체험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농촌체험하고 사람이 과일 많이 판매, 과일 과일 생산. 판매 생산 그냥 판매 생산은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과일 생산을 넣어야 돼요. 그래요? 과일 생산하고 판매를 넣어야 면세로 나와. 면세. 제일 좋은 면세. 과일 판매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통. 유통이 되죠. 이제. 예, 유통이기 때문에 또 달라. 일반 사업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도 다 사업자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생산 판매로 다 내야죠. 돈 받으려면 내야죠. 면세 어제 뭐라고 그러시나요? 생산 판매로 해야지. 집에 식구가 5명 있잖아요. 네. 5명 앞으로 사업자를 내요. 다. 마누라도 따로 내고. 아 각자네요? 예. 지금 가서? 그럼 그러면 논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1인당 600씩 줬잖아. 사업자 있는 사람만 사업자당 600씩 줬잖아. 그럼 5명 있으면 네, 5명 네, 다 받는 네, 거예요. 네. 한 사람 앞으로 있으면 한 사람만 받고 600 1,000만 원씩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직업이 있어도 그냥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직업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면 안 되고 네. 그 직업이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는 직업이면 다 내는 거예요.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이면은 사업자를 내놓으면은 세금 얼마 안 나와. 농사꾼들은요. 그죠. 면세 진짜. 사업자는 세금이 없어요. 아니 10만 원만 세금 좀 낼 정도로 한번 돈을 벌어봐. 10만 원이면 얼마 매출이 얼마 나와냐면은 4억 8천. 예. 카드로 긁은 게 4억 8천. 헐. 그러면 4억 8천이 나오면 10만 원 내 세금. 예. 그 정도만 돈 좀 벌어요. 그 정도 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라고요?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예. 1년에 한 번 10만 원 내니까
1억이라도 벌어서 그다음을 받아가지고 1억이 얼마나 힘든데. 무조건 면세를 해달라고 해야 돼. 왜냐면 그러면 전보다 뭐 과일 판매를 없어. 과일 생산만 해. 아, 네. 생산만 하면 안 돼. 판매도 있어야 돼. 네, 생산 판매는 안 돼요. 네. 생산하고 판매한다. 내가 따가지고 내가 좀 체리 따가지고 체리도 좀 판매하고 이런다. 그때 카드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는 사람들 다 카드 결제해야 돼요. 농산물 생산 판매. 카드기를 요즘에는 이렇게 꽂는 걸로 안 하고 꽂는 걸로만 하지 말고 위에다 이렇게 얹는 걸로 얹는 거. 네. 카드기 할때 요즘에 안 꽂아. 네. 그럼 세무서에 가서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기는 동네 신협 있죠. 신협. 신협은 신협이나 새마을 거. 아 신협. 신협. 아니면은 카드기를 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 좀 좋은 걸로. 그러면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 네. 카드기 회사에서도 해줘요. 가맹점. 가맹점 다 내주고 매년 돈을 안 내는 거, 매월 돈 안 내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신협이나 이런 데 가면 매월 11,000원씩 내야 돼. 그걸 없애려면 카드기를 좀 비싼 거 사면 돼. 거기는 카드기를 공짜로 줘. 근데 월 11,000원이니까 내야 돼.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것도 있어요. 네. 몇만 원 안 해, 그거. 이렇게 비싼 거 사면은 네. 20만 원대 이상 나가는 거는 매월 돈 내는 게 없어. 근데 그냥 공짜로 기계를 받으면 매월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월 10,000원씩 내면 1년이면 10만 원, 2년이면 20만 원인데 2년 낼 거 그냥 한 방에 내자 그러면은 좀 비싼 거 사면 돼요. 좋은 걸로. 그러면은 월 안 내도 돼요. 카드 그걸 맨날 월 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선을 잘 안 쓰고 전부 무선이니까 무선도 좀 이렇게 크고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한 20에서 30만 원대 가. 근데 여기 연동되는 게 제일 좋던데요. 연동되는 거는 쬐끔해갖고 네.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면 아주 마치 쬐끔하게 나오니까 예. 좀 안 좋아.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뜯는데 다. 영수증 필요 없던데 거의 안 쓰던데. 공무원들은 써요. 아 그래요? 아 각 붙여야 되니까. 네, 공무원들은 의무로 붙여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근데 영수증 카드 요만한 걸 나오면 겁나 귀찮아요. 이지 5천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 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 흔적기가 뭐 알아서 하시고. 몰라서 저는 농산물 사업자는 싸요. 우리 같이 아까 그 이렇게 협의체 이런 거는 있죠. 비싼데. 그거 잠깐만요. 이거 먹을게요. 아니 저 협의체를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걸 들으니까 내용을 한번 지금 저 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체리 협회를 만들려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군의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체리 생산자 협회를 이제 그렇죠. 등록을 하는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여기 계신 분들은 라도 기술센터를 찾아가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 협의체를 내가 있는 지역 순천은 내가 하고 논산은 내가 하고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이 저 협의체에 지금 다 전국이잖아요. 들어가서 나중에 협의체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문님으로 모시고 나중에 체리 협회를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각 기술센터로 갈 거예요. 기술센터로 다 보내고 기술센터에서 이제 시군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요. 시군 대표가 없는 데도 많아. 지금은 있는 데도 있지만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대표해야 돼. 태안 없잖아요. 태안 사람 되잖아. 하셔야 돼요. 태안 대표. 시군에서 다 하세요. 이렇게 대표로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회의야. 그렇게 이제 대표로 회의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체리 같은 경우가 맹해 피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겁나 좋은 나라예요. 우기면 맹해 피해 인정해. 우기면 제가 크면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목소리 큰데? 덩치만큼. 아니 난안 되는데. 사과가 갑자기 올해 지금 사과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 그 우리 동네 전체가 가서 우리 동네 4개 왔다. 그래서 꽃이 하나도 없다. 사과꽃이. 그 시군에 붙여요.
그 동네 다 냉해 피해로 지금 다 등록돼 있어. 절대 냉해 피해가 아니야. 내가 봐도. 네. 꽃이 없어진 거야. 전부 잎새가 나왔어. 요 아래집 가봐, 요 아래집. 우리 집 열가대 요 사과밭 있죠? 꽃핀 게 몇 개 없어요. 왜 그럴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왜 돈을 줘? 아니, 우리나라 건강 좋은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도 맨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어. 맨나무가 작년에 좀 많이 다른 나무. 이런 나무가 원래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이 해거리 하듯이, 해거리는 아닌데 해거리 하듯이 기후가 변해갖고 그게 돼버린 기후. 옛날에는 아무리 많이 달아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냉해 피해가 꽃이 지금 없는데 이집 냉해 피해 입은 건데 하나도 안 달렸잖아. 연수가 있어요. 최근에 5년생 이상이 이제 인정해줘요. 5년생 이상.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인정되죠. 오기면 돼. 그럼 이제 꽃이 하나도 안 폈다. 그럼 빨리 와봐라. 사진 다 찍어놓은 거예요. 나 며칠 날 찍은 사진인데 꽃이 없더라. 이거 봐라. 꽃이 있는데 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암술이 없는 거 찍어놔야지. 그죠. 냉해 피해 받았다. 그리고 막 암술 찢어가지고 속에 까만 거 막 이런 거 사진 찍어놔야 돼요. 그날 날짜에. 까만 게 냉해피. 예, 서리 피해나. 입었네. 까만 게 있더라고. 예, 까맣죠. 이렇게 속에 까먹으면 속에 까맣죠. 암술이. 알인 줄 알고 보다가 그 속에 까맣죠. 까맣더라고. 다 암술 서리 피해 맞은 거예요. 그게 냉해 피해요. 물을 주셨어야지 그때. 예. 물은 줬어요. 물은 줬는데 아니 그 저녁에 저녁에 오기 전에 설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날 안 어린 나무나 피해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언제 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속에가 까만 거는 무조건 그런 거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갖고 암술이 하나도 없더라. 암술이 다 까맣게 타버렸더라. 이게 냉해 피해요. 그건 무조건 서리 맞아갖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물을 그러면 밤에 주는 게 좋겠네요. 저녁에 저녁에. 저녁보다가. 아니 아니 새벽에 저녁보다가 밖에 새벽에 줘도 괜찮아요. 새벽에 추워져가지고 예, 이제 그 서리가 오더라고. 예. 그래서 물을 뿌렸어. 그거 쫙 얼어버려. 미세살물 뿌리니까 그게 꽃이 얼어버려요. 예. 얼죠. 다 얼어. 미세살수 아니고 나는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막 설이 이렇게 쌓인 날 새벽 4시에 나와서 물을 막 줬어요. 그 물 나간 데 있죠. 물 나가는 건 안 얼어. 딱 덮인 그 흙 자체가 다 얼더라고. 바닥 두둑이 다 얼어. 예. 두둑이 다 얼어요. 물을 쓸 때는 안 얼다가 예. 물을 딱 끄치기가 얼더라고. 예. 그래서 얼었던 물을 또 들었지. 그러니까 그 얼어도 상관없어요. 그 얼면은 그 속에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냉피해 없어요. 그때 저도 줬어요. 저도 줘가지고 주는데 막 위에가 다 얼더라고요. 얼어라. 그러고 그냥 준 거예요. 현미가 그거 미세살 뿌기 돼 있죠. 꽃 좀 많이 필 때 한번 가보자고요. 그거 아마도 회원들 찍어서 보여드리게. 미세살수가 이제 좋은 점이 서리 피해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미세살수로 해갖고 하기는. 근데 걔가 이제 뭔데 좋냐면 쌍자가가 안 생겨. 8, 9월 달에 더울 때 더우면은 8월, 9월 이렇게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온도가 30도를 넘는다 그러면 미세살 틀면 돼. 열매 없는 데 그냥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암술이 생기니까, 예, 그때 이제 암술이 생기니까 뜨거우면 암술이 불량이 나와요. 그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쌍자가도 생기고 불량과도 생기거든요. 그때 미세살수를 좀 뿌려주면 좋아요. 바닥에 뿌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바닥에 뿌리는 거는 저녁에 뿌려야 되고, 미세살수는 낮에 뿌려야 돼요. 미세살수가 안개처럼 다리가 뿌리기 상해. 때문에 습기에 되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또 그게 좀 아니 있고, 낮에 요즘에는 사과에서 방충망 치면 온도가. 참 힘들잖아. 우리 지역이 본인들이 알아야 돼. 늘 늦서리 피해가 온 데가 있어요. 늦서리 피해. 늦서리 피해 오는 지역. 특히 곡성, 임실도 와요. 임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 같은데. 늦서리 피해 오는 데는 꽃을 최대한 늦게 피해야 돼. 예. 최대한 늦게 피우는 방법은 갤로트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 그런 건 안전해요. 갤러토 최고 안전하죠. 아니 그 아니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품종을 늦게 피는 걸로 고르든지. 그래도 좋아요 이게. 예,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얘가 있다.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가운데 세워놓고 양 옆으로 1m씩 부직포를 덮어야 돼요. 땅을 덮으라고요? 예, 땅에 부직포를 덮어놔야 돼요. 나무 띄우고 아니요, 나무 띄울 필요 없어. 나무까지 딱 덮어갖고 1m 좌우로 1m를 부직포를 덮어놔야 돼요. 대신 부직포도 물이 스며드는 거. 풀매트. 예, 물이 스며드는 부직포를 덮어야 돼요. 그래갖고 언제 이 부직포를 덮느냐? 우리 밭 옆에 있는 벚꽃이 피었다가 벚꽃이 날리면 그때 벗기면 돼요. 벚꽃이 날리면은 그때부터 서리에 안전해요. 그러면 물은 똑같이 줘야 돼. 부직포를 덮어놓고 부직포를 덮으면 열을 해서 보름 늦게 펴요. 개화가. 지원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 지온이 안 올라가니까. 비닐 덮으면 더 빨리 펴요. 네, 흰비늘로 무조건 많이 빨리. 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놨다가 우리 밭 옆에 벚꽃이 이제 폈다. 아직 얘는 체리는 아직 안 피거든요. 벚꽃이 폈다가 이제 꽃잎이 막 벚꽃 날리네. 다 졌네. 그럼 이거 벗기면 돼요. 부직포를 한 3월 달쯤. 그러고 이제 딱 말아놨다가 또 내년에 또 쓰면 돼. 3월 달쯤에 덮어요? 3월 초에는 덮어야지.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 그렇게 땅이 녹으면 무조건 그때 덮는다 생각하면. 2월달에 덮어놔요. 네. 그러고는 덮어놨다가 물을 계속 줘야 돼. 물은 하루나 이틀 사이 이틀 간격으로 계속 줘야 돼. 언제 주느냐? 그것도 대낮에. 온도 떨어뜨리려고. 저희 지역은 저 순창 중에서도 저희 그 지역은 또 다른 데보다 한 2도 정도 낮거든요. 네. 추울 때는 더. 네. 그러면 더 그게 한 다른 데는 꽃 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안 폈어요. 한 네. 3, 4일 정도 늦더라고요. 네. 그래도 좋은 건가요? 더 늦게 펴야지. 더 늦게 펴야 돼요. 그런데 익는 시기는 똑같아요. 열흘 차이 나도 익는 시기 똑같아. 보름 차이 나잖아요. 익는 시기가 한 2, 3일 정도 늦죠. 근데 그게 맛이 더 좋아요. 맛은 똑같다고 봐야 돼. 맛은 뭐. 아니 더 좋더라고. 네, 맛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태안도 좀 늦게 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피어. 네, 태안도 벚꽃도 늦게 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안전하잖아요. 늦게 펴도 익는 시기는 똑같아요. 익는 시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고 덮어놨다가 늦게 피면 늦게 필수록 더 이득이에요. 어차피 뭐 일주일 상관으로 뭐 어떤 체리 피해만 없이 체리만 많이 열려서 열매만 많이 따면 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마하고 겹치지 않아요. 아 그때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안 아, 그때까지 어차피 안 가. 우리나라는 온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금방 익어요. 금방 익어. 열매 막 키우기만 하면 돼. 지금 갤러트 인제 꽃이 한두 개 피는데. 응. 근데 피면은 한 6월 한 20일 정도면 있겠구만. 내가 여기서 4월 25일날 폈어요. 우리가 체리꽃이 4월 25일날 핀 적도 있어. 근데 익는 시기는 6월 15일 똑같아요. 4월 15일에 첫 꽃 피는. 그런데 4월 25일날 펴도 익는 시기는 6월 15일. 4월 10날 펴도 익는 시기는 6월 15일. 뭐 차이 나야 1, 2일 차이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고 무조건 안전하게 서리 안 맞고 늦게 그렇죠. 물 자주 줘야 돼. 물을 진짜 이거 꽃필 때 보면은 물을 이 집 밭이 물을 많이 줬나 안 줬나 금방 편해요. 물을 잘 준 나무는요 꽃이 위에서부터 펴요. 꼭대기 쪽부터 핀 다음에 한꺼번에 확 펴버려요. 우리가 보니까 위에서 물 잘 준 데는 위에부터 우리 잘 줬어 그러니까. 물 안 주는 데는 어디서부터 피냐면은 밑에부터 펴요. 예, 물 안 주고 뭐 하는 데는 밑에만 피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가 피는 이유는 지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밑에부터 먼저 피는 거예요. 이것도 한 2, 3일 차이 나요. 위에랑 아래가 꽃피는 게. 근데 물 자주 주는 데는요 꼭대기 피다가 동시에 펴요. 거의 나머지가. 물을 잘 준다고 준 건데 왜 그러지? 아이고 찔려라. 물을 제대로 잘못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 꽃 필 때 보면 아래가 먼저 폈다 그러면 아 이거 지온을 겁나게 높여놨구나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위에부터 피고 난 다음에 동시에 거의 뭐 같이 피운다. 이러면 물 잘 줬다는 얘기예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자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낮에는 또 누가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낮에 피해서 주는 거. 지온을 떨어뜨릴 때는 낮에 무조건 대낮에 줘야 되고 예, 서리가 오면 설이 오고 막 이럴 때는요. 설이 올 때만 저녁. 온도가 솔직히 한 원래는 6도 이하면 설이가 오긴 와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는데 3도 이하로 떨어져야 설이 오더라고. 이게 한 3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저녁에 주든지 그때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아침에 줬어. 근데 내일 아침에 또 오늘 아침에 줬는데 내일 아침에 또 갑자기 3도 떨어져 또 줘요. 이게 그리고 또 내일 비 온대네. 내일 물 줘야 되는데 비 온대네. 또 줘. 그냥 줘요. 비 와도. 왜냐? 우리나라는 비가 와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비 와봐야 그게 비요? 온다 그랬다가 안 오더라고. 물 줘요. 계속 줘. 나는 비 와도 물 줘요. 비 뭐 몇 방울 온다고 봄에 와봐야. 그러니까 집하고 농장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래 그래서 옛날 말에 문 열면 문전 옥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문제는 없다니. 예. 집에 가 있는데 막 내일 영하 아니 처음에 6도 네. 그래 8도 막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갑자기 한 바뀌어.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3도, 2도, 0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냉해 입은 예,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물은 내가 이틀에 한 번씩 1시간씩 줘야지. 그러면 진짜 비가 와도 줘야지. 이틀에 한 번씩. 꽃펴갖고 열매 요만해질 때까지. 열매가 이 손톱 말고 이 손톱만큼 해질 때까지요. 매일매일 주. 그냥 세팅을 해놔야 되겠네요. 나 지금 아까 저거 위에 지금 틀놓고 타이머 말았어. 달아가지고 세팅을 틀놓고 해놔야 말았어 지금. 잊어먹었어 지금 물 주는 그거. 아니 그냥 물 준다 그러면 계속 저 이틀 한 번씩 주기로 했으면 여러분 저희 여러분 땅에 5톤짜리 하나거든요. 그럼 매일 줘요. 한 30분만 나오면은 다 없애지더라고요. 그럼 매일 줘. 매일. 아니면 아침 저녁 주고 내가 내일 모레는 없어. 그럼 오늘 아침에 주고 저녁 때 주고 모레 저녁 때 줘요. 한 번에 3번 그냥 확 쳐버려요. 그 5톤밖에 없다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줘놓고 2, 3일 동안 일보러 가야지. 근데 5톤을 하루 종일 받아요. 관정을 파셔야겠어요. 관정을. 아니 관정 팔라 그랬더니 지금 뭘로 그럼 산소로 그 수돗물. 아니 지하수인데 옛날에 그 가정용 뭐 쬐끄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6mm 그거로 나오는 거야. 네, 그래갖고 그거를 밤새도록 받으면 한 통이고 미치겠다. 그거 뿌려놓고 하면 그 다음날 줘야지 안 차요. 나무가 갈증 나서 죽어. 갈증 나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나무가 갈증 나지. 갈증 나지. 물이 그 모다를 바꿔야 돼 모다를. 이거만 지하수로 바꾸면 안 된대요. 그걸 다시 파야 된대요. 물량이 안 되는 물량이 모양이에요. 안 나와요. 안 아니 나와요. 물 양은 나와요. 근데 하루 그거 종일 밖에 나면 틀어놔봐. 일주일을 틀어놔봐요. 한 달 내내 틀어도 나와. 나와요? 그럼 모다를 바꿔. 모자를 바꿔야지. 모다하고 그 안에 있는 그 호스까지 다 바꿔야 그죠. 돼요. 그러니까 20mm를 바꿔. 모다하고 호스를 바꿔야 돼. 그 호스하고 모다하고 바꿔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 저기 우리 우수관 예. 거기에 박혀 있고 네. 거기다 이제 PVC 네. 그 하얀 바늘 네. 넣어가지고 네. 지금 그거 15mm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걸 바꾸면 되잖아. 그 넣는 거를. 아니죠. 모다도 바꿔야 되는 거죠. 모다부터 아니 다 그러니까 바꿔야 그 넣는 거를 16mm를 16mm로 들어가요? 예, 소공이네. 수도관 소공이 소공. 16mm 조그만한 건데. 16mm면 안 돼. 25mm로 해야 돼. 25mm 그냥.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25mm가 들어가는 관이라고 이게 지금 그럼 그걸로 해야지. 케이싱 해놓은 게 그럼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저거 정도 되니까 저 위에 아, 이거랑 저 30mm가 25mm를 넣고 나가는 것도 25mm로 하고 20mm나 25mm로 나가는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걸쳐놓은 저 관으로 하라는 거죠. 저건 20mm거든요. 25mm. 20mm만 꽉 차다가 엄청나고. 네, 20mm만 나와도 많이 잘 나와요. 그 15mm는 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빨아 올리는 거는 16mm면 그걸 원래 빨아 올리는 건 좀 더 커야 돼. 빨아 올리는 거는 막 한 30mm 정도 들어가야 되고 위에 나가는 게 뭐 20mm 정도 돼야 이게 수압이 쫙 나가거든요. 수압은 저 수도 저기 우리 가정용 수도 물통을 쫙 나오듯이 네. 수압은 좋은데 관이 적어서 이제 그러니까 수량이 적어. 그러니까 이게 빨아 올리는 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흡입관이 만약 30mm다 그러면 나가는 저 출력관이 25mm로 하면 아주 세게 잘 나가요. 어머님, 농약을 쳐야 되는데 비가 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쳐요. 그냥 어. 비 맞고요. 이거 뒷면을 떼야지. 아니 왜냐면은 농약을 오늘 농약이 치는 날이요. 예. 근데 비가 안 온다고 하다 갑자기 비가 오고 주시잖아요. 내일도 잡혀 있고 계속 잡혀 있을 수. 네. 일단 무조건 쳐요. 그러고 나서 끝이면 한 번 더 쳐요. 붙이고 나서요. 네. 예. 비가 온다고 그러면 고착제 같은 걸 추가해주면 전작도 너무 좋죠. 전착제나 고착제 이런 걸 이 뒷면 맞으면 효과 있어요. 우리 기공이 되게 뒤에 많이 쓰니까. 그리고 봄에는 솔직히 비 온다게 마야 몇 방울 떨어지자 말아요. 그렇게 비 많이 안 와. 그러니까 저는 약해야지. 그러면 비 오네? 그래 바람만 안 불면 해요. 약하고 내일 또 하면 되지. 비 그치면 한 번 더 해. 불안하면. 근데 굳이 체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 사과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체리는 그냥 비 오면 쳐. 그럼 나 말아. 근데 이번에 삼신할매 칠 때 비 날릴 때 이렇게 쳤는데 그것도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뭐 그냥 쳐놓고 마는 거지. 낮에 뭐. 쳐도 돼요? 그런 거. 그러면 낮에 치지 뭐 야밤에 캄캄해서 어떻게 치려고요? 깜깜하진 않아도 좀 4시나 5시 때 치는 게 아니고 낮에 쳐도 되는 거예요? 바람만 안 불면. 수정은 내낮이 아니고 한수 없고 와요. 그거는 되는 네. 거죠. 딴 데는 농약 같은 거는 저녁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 안 불면 치는 아침 저녁 중에 무조건 바람 안 불면 치면 돼요. 아침에 제일 좋긴 좋지. 바람 안 불 때 이렇게 농약이나 영양제는 대낮에 치는 게 아니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 치는데 바람 안 불면 치면 돼요. 바람 안 불면. 네. 바람 불 때는 너무 날아가니까 아까우니까. 네. 바람 안 불 때 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네. 저는 뭐 비 오면 그냥 치고 또 사과는 그렇게 해요. 체리는 그냥 비가 오든 말든 그냥 쳐놓고 그냥 말아요. 근데 사과는 한 번 더 쳐야 되더라고. 안 치면 병이 와. 근데 체리는 병 안 와요. 사과는 예민해요. 네. 너무 예민해.